어, 이번 시간에는 도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라게 만들고 무엇을 키우죠.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예, 꽃을 보고 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 모든 작물은 그 꽃을 피우고 그 꽃이 맺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모든 걸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혼인을 하면 또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그 사람의 꽃입니다. 자식이. 예, 꽃이에요. 근데 이제 꽃만을 안다면은 그것은 하나만 아는 것이고, 그 꽃에서 나는 향기까지도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을 꽃은 도라고 말을 한다면 그 도의 행위, 도를 아는 자의 행위가 덕을 베풀 것인데, 그것은 꽃의 향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때때마다마다의 시대적 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나라를 세우는 때의 그 건국의 정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시왕조의 한 예를 들면 초기 왕들은 1대, 2대, 3대까지는 나라의 어떤 기초를 다듬는 데 주력을 하지요. 그럼 이제 4대, 5대, 6대를 가면서 이제 그 왕들은 그 자신의 왕조를 누구라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굳건하게 다지는 일을 하는 거죠. 마다의 그 행위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말하자면 이제 이왕조, 태조, 정조, 태종 그 3대까지는 나라의 어떤 그 과거의 고려 시대의 그 잔재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말하자면 이제 태종이 된 이방원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많은 사람을 죽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시 조선의 그 틀을 다진 거죠. 그리고 이제 4대 왕이신 세종대왕 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말하자면 문무를 중심으로, 1, 2, 3대는 무인의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4대, 5대, 6대부터는 쭉 말하자면 문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문무를 겸비한 그 나라의 기본을 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적인 얘기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아닌 얘기를 또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볼 것 없어요. 도라는 것도 어렵게 볼 것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도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덕은 무엇이냐? 도를 알고 남에게 베풀고 함께 나가려고 하는 행위. 그것이 덕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겠죠. 덕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역량들을 남에게 함께 널리 베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공자가 이제 말한 춘추 전국 시대만 어찌 보면 대표적인 하나의 성인으로서 추앙받으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말하자면 학문의 어떤 완성에서는 남들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공부를 하시죠. 네,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도덕을 배워서 뭔가 사회에서 자기가 한번 그 도덕 정책 한번 베풀고 싶은데 받아주는 곳이 있어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 어른이 말하자면 이제 음악이나 예술 쪽에도 조예가 깊으신 분이죠.
이제 누구라도 다 한때 말하자면 경공이 말하자면 찾아와서 묻게 되겠죠. 어찌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니까 답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각자 할 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네. 왕은 왕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고, 신하는 신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고, 또 남을 가르치는 선생은 가르치는 일 열심히 하고, 예. 아버지라면 자식들 위해서 열심히 하고, 어머니라면 또 어머니로서 자식들 열심히 살면은, 그게 다, 되는 거 아니냐. 모두가 자기의 도리를 알고, 자기가 할 일과 예절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도를 알고 예절을 아는 사람이 남에게 해코지하거나 또 싫어하는 일을 하거나 나쁜 일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 이제 경공이 말하자면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너무나 쉽게 풀이해 주니까 말하자면 이제 경공 공자 선생님을 모셔가려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위에 대신들이 말리죠. 학자들이야 참 입으로만 떠들지 실행에 옮기는 건 어렵습니다. 상가집에 예만 들더라도 아주 공자가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또 한 자리 줘서 자신의 옆에다가 둬서 뭔가 좀 뜻을 펼치려고 했던 경공은 또 그걸 변수를 못 주니까 공자는 쓸쓸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후로 10년 동안 나이가 50이 될 때까지 후학들만 가르치면서 열심히 이제 말하는데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노나라의 말하자면 이제 정공이라고 하는 왕이 공자를 등용을 하죠. 자기 나라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배우신 것을 우리가 이제 정치에 접목을 시켜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겠는가 이제 그걸 이제 해서 모시고 와서 이제 벼슬을 주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상 정치이죠. 말하자면 도덕 정치니까 남들은 도덕 정치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도덕 정치의 본질에 들어가서는 좀 그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도 그 도를 알 수가 없거든요. 내가 감히 단언하건대, 우리가 도 하지만, 도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도를 모르면, 도덕 정치를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항상 쉽게, 쉽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공자는 그동안에 이제 노나라의 정치에 들어서서 서서히 나라를 안정시켜 나가죠. 왜? 우선 밑바닥부터 세세하게 해가지고 우선 이 정치하는 이 대신들부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왕도 변화시키고 대신들도 신하들을 다 변화시키면서 점점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가 하는 거죠. 솔선수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지 않은 시간에 주위의 나라에서는 노나라가 말하자면 이게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민들의 생활이 편안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노나라 이웃에 있는 제나라 왕이 공자의 개혁 정치를 보면서 아주 놀라워하죠. 반면에 놀라워하지만 제나라에서는 초조해지겠죠. 왜? 노나라 저놈들이 공자가 저렇게 탄탄하게 해서 나라의 어떤 내실을 다지면서 나라가 튼튼해지면 결국에는 제나라에 와서 이 나라를 침략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나라 왕은 대신들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야, 지금 너 나라가 너무 발전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제나라는 째비가 안 된다. 저 어떻게 너 나라한테 우리 땅의 일부를 주면서 우리가 좀 그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서 우리나라를 통째로 침략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나라의 좀 세력가나 대신들은 지금은 노나라가 발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충분히 그 나라를, 또 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일을 꾸미면 될 텐데 미리 땅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 대신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대로 한번 강구해 봐라, 이런 식의 얘기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 나라에서는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제 나라에서 노 나라에다 여인들, 이쁜 여인들을 뽑아서 노 나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 나라의 참 막강한 권력을 진 사람이 개환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개환자라고는 이 사람이 제 나라에서 온 미인들을 보는 순간에 말하자면 우리말로 말하면 뽕 가는 거죠. 뽕 가가지고 그냥 아주 여인들하고 그냥 놀기에 급급한 거죠. 나라 정사는 그냥 말하면 적당히, 야, 네가 좀 알아서 좀 해놔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말하자면 놀러만 다니는 거죠, 여인들하고. 얼마나 또 좀 재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자는 개환자한테 여러 번 충고를 합니다. 대감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제 나라에서 말하던 미인계를 쓴 건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노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정사로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참 우리 수치니까 이런 짓은 안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대신들이 말 듣나요?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다고 그냥 아주 여인들하고 그냥 참 질펀하게 이제 놀러만 다니는 거죠. 그래 이제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님 이렇게 이제 어느 만큼 규율이 서고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정치라는 거 이제 뭐 해보니까 선생님들 어떤 보관대로 하니까 나라가 발전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느끼고 보고 한 상황이니까 제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발전을 좀 막아보려고 미인계를 지금 보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까지도 지금 다 현실적 이야기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이 도의 정치를 하신 것은 효과가 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본분인 학문에 어떤 전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공자가 아직 좀 기다려봐라. 얼마 있으면 하늘의 천재를 지내는 날인데, 말하자면 옛날에 왕들은 하늘이 열린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늘에 큰 이제 말하는 제를 지냅니다. 그 제 지낼 날이 있으니 그날 하는 걸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제자들을 다독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 제사를 제대로 지낸다면은 그나마라도 좀 희망이 있는 것이고, 하늘의 천재를 설렁설렁 그냥 형식으로 한다거나 등한시한다면은 내가 여기 정치판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제자들한테 달래죠. 그래서 이제 얼마를 지나서 이제 말하면 공자하고 제자들이 이제 그 날을 기다리죠. 그런데 행사 이제 천재를 지내야 되는 날이 됐는데 예전 같으면 참 천재의 지내는 왕이 앞에 올라가는 제단도 참 멋있게 하고 재물도 많이 바치고 막 미리 뭐 열흘 전부터 그냥 막 보름 전부터 막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성대하게 하는데, 그 애는 그렇게 하자고는 대신들이 없어요. 예. 전부 다 제 나라에서 온 미인들하고 놀기 바쁘니까. 맨날 그냥 철렵이나 가고, 산에, 사냥이나 가고, 뭐 맨날 이렇게 그냥 미인들만 끼고 놀러 왔다 갔다 하니까, 막상 천재를 지내는 날이 됐는데도, 노나라의 그 어느 희나도 천재를 제대로 모셔야 된다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말로만 지냈다 하고, 그날도 그냥 또 놀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아하, 참, 모든 건, 참, 아무리 내가 도의 정치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받아주지 않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구나.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이제 말하자면 그 정치의 일선에서 발을 빼게 되죠. 그러니까 군자라면 죽을 때까지 한 점의 부끄럼 없는 그런 행위를 굳건한 그 군자의 도로 알고 사는데, 어디 노나라 대신들이나 정승들이나 신하들, 왕까지도, 왜? 대신들이 미쳤으면 왕이라도 좀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왕도 그냥 나라에서 오는 그 여자들하고 놀라고 그냥 모든 거 했다 치고, 그거 한 걸로 하고, 그래, 뭐 천재 지냈다 하고, 이렇게 하고 놀러만 다니니 그 나라가 온전해지겠어요. 이게 제 나라에서는, 야, 우리가 저 미인이 나섰으면 쟤네들 우리를 침략하러 올 텐데, 그럴 걱정이 없네. 네. 그렇게 해서 제 나라에서는 큰 후환을 없었다고 그래요. 공자가 정치일선을 물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인데, 때때의 상황마다가 시대적 배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꽃을 피우든 또 어느 만큼의 향기를 내든, 그것은 때때에 소명을 지닌 자들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꽃을 도라고 말한다면 꽃에서 나는 향기는 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수 육자법의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죠. 계절과 나이의 오르내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나이가 있잖아요. 그 나이가 있듯이 계절마다의 변화가 천간이 변하면서 나이가 변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정년생이 말하자면 무날, 그 다음에 신일, 년, 월, 일이 되겠죠. 그러면 4살로 태어난 사람이 5살로 올라가서 다시 8살 올라가죠. 이렇게 나이가 올라가죠. 이런 사람들은 순탄합니다. 나이가 꺾이질 않았으니까. 나이가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이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나이로 태어났다가 내려왔다가 또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나이의 꺾임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또 나이가 변하면서 어때요? 사회적으로 자신의 그 행동 반경, 또 주위의 사람들의 행태, 이런 게 다 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릴 적에 말하자면 이제 초등고등학생 때의 친구들은 크게 잘 살든 못 살든 나이 먹어서도 만나면 그냥 애들처럼 이렇게 뒹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어떤 걸 이렇게 쭉 보면은 한 20년,
예, 10년 주기로 어떤 이 굴곡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 사람들이 형성이 돼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성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천간의 나이에 의해서 그렇게 때때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뭐 나는 뭐 공무원 생활로 그냥 쭉 20대부터 그냥 60대 초반까지 공무원 생활 했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직장의 모임에서 말하자면 계급이 높아지잖아요. 평사원에서 말하자면 주임이 되고, 주임이 대리가 되고, 말하자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마다의 그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천간의 나이를 어떻게 지니고 있으면서, 나이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배우자의 나이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아니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이 돌아가는 이 움직임의 힘 이것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정해진 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다고 가자 하면 신년 앞에 쓰는 년입니다. 기무의 남자가 개년 임 경의 요건 이제 부인이죠. 요건 부인이고 요건 이제 남자고. 자, 그럼 전체적인 나이를 한번 또 봐야죠. 전체적인 나이. 우리 남자분은 전체적인 나이가 17살. 여기는 전체적인 나이가 26살. 누가 많아요? 예? 여자가 더 많죠. 그리고 여자가 다 중간에 암놈 하나 있고 다 순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실제 나이가 경신임계 2살 아래예요. 실제 나이는 2살 아래의 부인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이 먹고 가지고 태어났고 또 마다의 기운이 더 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는 그냥 꼬리 내리고 사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나이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제 실제 태어난 날들을 계산을 해보고 많은 것을 임상 대화를 해보면 옛날에는 30대 40대만 해도 뭐 참 자기 말이라면 우리 마누라가 죽는 신용까지 냈다고 그러는 사람이 우리 마누라가 42살 되면서부터는 이 그냥 뻗치고 드세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암수가 바뀌거나 남자가 암놈의 시기로 가거나 여자가 순놈의 시기로 오거나 아니면 남자의 나이가 실제 나이 아닙니다. 천간 나이가 많다가 작아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입장 바뀌는 거죠. 남녀의 부부라도. 그러니까 천간의 나이는 내가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그거 안 따집니다. 무조건 무술생 하면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그건 순놈입니다. 예. 뭐 갑진생, 예.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이거 오래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순놈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달에서 변하고 날에서 변하면서 천간 나이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님은 척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뭐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아는데 척 보면 안다고 말해 줄 수가 있나요? 못하죠. 왜? 요즘 사람들은요, 싫은 얘기 요만큼만 들으면요, 욕해요. 그러면서 말은 그러죠. 아, 이거 솔직하게 있는 대로 다 얘기해 주시라고. 제가 얼마 전에 있던 실화입니다. 제가 가까운 분이 참 자신이 생일이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참 대접을 잘 받으면서 옆에 부인하고 아드님하고 그때 당시에 아들이 대학원을 이제 다니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툭 물어봤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몇 년 며칠이라 그래요. 그래서 며칠 날은 알 수 없지만 지금 나이가 30대, 20대 말 30대니까 태어난 달만 알면 된다. 몇 월 달아 그래. 그래서 내가 이게 쭉 짚어봤더니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당사자가 그저 스님 좀 있는 대로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썩 좋은 쾌는 아닌데 피해가는 방법도 있다. 그런 얘기만 해주고 그날을 말았죠. 언젠가 나를 잡아서 나를 찾아왔어요. 스님 저번에 얘기했던 것이 조금은 좀 찝찝한데 있는 그대로 오픈해 달라는 거예요. 상당히 사회적으로 성공하시고 상당히 재력가세요. 그래서 그러나 아드님이 많은 부분을 망각을 하고 그 아들이 그 당시 박사 학위를 따려고 외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논문 제출하던 시기예요. 그때가. 박사도 딸 것이다. 따고 장가도 갈 것이다. 그러냐. 그 다음에가 문제가 있지.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쭉 얘기를 해줬어요. 해줬더니 싫은 소리 좀 덜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다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해주고 나서 그분을 내가 한 두 번이나 얼굴 봤나? 네. 그리고 지금 수년이 되지만 얼굴 못 봤습니다. 왜? 있는 대로 다 얘기해 준 것이 내 잘못이죠. 그래서 다 얘기해 달라고, 솔직히 얘기해 달라고 해서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얼굴 못 보지. 사람들은요, 좋은 얘기만 듣고자 합니다. 요즘이 더 그래요. 왜?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과거에는 어떤 싫은 소리도, 요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를 물어와야 되는데, 물어오는 것 없이 좀 싫은 얘기 하면 그걸로 끝내요. 아유, 당신은 안 만났대. 근데 천간 지지가 있는 걸 그대로 요놈은 요거고 요놈은 요렇고 요때 힘이 요렇게 되고 요때 운기는 요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 그럼 요것을 내가 운기가 없어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고 질문을 해보면 내가 얘기를 해줄 텐데 그냥 그 얘기만 듣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뒤로 내가 한 두 번 얼굴 보고 지금 얼굴 못 봤어요.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깨닫게 되죠. 참 내가 미련한 짓거리 했구나. 얘기 다 해달란다고 다 얘기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줬다고. 그래서 사람은요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또 당신 이 일이 가면 안 돼. 얘기했으면 그러면 이 일이 가면 안 좋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여기서 방향을 좀 싹 틀어 이렇게 가시오. 말하자면 오른쪽으로 돌아가시오. 아니면 왼쪽으로 돌아가시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게 또 세상살이를 지나가면서 또 풀려나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신은 이 길로 가면 곧장 가면 저 벽에 부딪혀서 대가리 빵 할 것이오. 이 얘기만 듣고는 그 뒤에 얘기를 안 듣는다면 자기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가 우회전 되느냐
이거 관심 안 두거든요. 다 얘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어떤 기운에는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운이 있어요. 그게 천간의 기운과 지지의 기운이 다 기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갑불병정 무기 경신 임재 자체가 기의 얘기예요. 자축인묘진 사오미 신인수레, 이것도 기를 중심으로 얘기해요. 그럼 하늘엔 천기, 땅엔 지기. 그럼 사람이 받아서 행동하는 인기. 예, 인기는 운세라고 하죠. 움직이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천지의 기운을 받아서 사람의 운기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각자가 운기, 즉 움직임을 왼쪽으로 갈 것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화를 면할 것이고, 예. 오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은 왼쪽으로 돌아가면 화를 피할 것인데, 좋다 나쁘다에 딱 얽매인 사람들은 거기서 이거 안 좋구나라고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방향을 틀 것인가, 이거 안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이제 싫은 얘기 웬만하면 안 해줘. 싫은 얘기 해주면요 100% 하나요. 100%. 사람은 기의 덩어리입니다. 어느 기운이든 충만한 기운이란 내가 스스로 없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충만한 이 기운이 있다면 어떠한 재해든 어떠한 애군도 다 내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신이에요. 신통망통한 것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다 나쁘다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운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거를 좀 더 들여다보시면 항상 충만한 신명을 지닌 신령스러운 귀신이 바로 본인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을 이어